전문 유튜브 스크립트 작가의 시선으로 원본의 핵심 정보와 흐름을 완벽하게 유지하면서도 전달력을 높인 스크립트입니다. 가독성을 위해 단락을 나누고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재적소에 시각 자료 태그를 배치했습니다. 스크립트 제목 65세 남은 30년의 건강을 결정하는 골든타임. 인트로 나레이션 날이 밝으면 일어나고 밤이 되면 자고 할 일 없이 TV만 봅니다. 재미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덜컥 큰 병이라도 걸릴까 겁이 납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독거노인들의 쓸쓸한 자화상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전문가들은 65세를 생애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75세 이후의 삶을 두 발로 걸어 다닐지, 병상에 누워 보낼지가 결정됩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소속 전문의 10명에게 물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65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파트 1. 가장 피해야 할 질병 1위, 치매. 나레이션. 전문의 절반 이상이 노년층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질병으로 치매를 꼽았습니다. 뇌졸중과 암을 제치고 치매가 1위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환자 본인의 인격 상실뿐만 아니라 가족의 고통, 그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 때문입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노년기에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을 찾은 사례자들의 뇌를 검사해보면 전두엽 위축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경도인지장애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정상보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늦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즉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뇌 기능 개선제를 찾지만 전문의들은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가진 사람이 예방 목적으로 약을 먹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진인사대천멍 실천법입니다. 진땀 나게 운동하고 인정사정 없이 담배와 술을 끊고 사회활동을 하며 대뇌 활동을 늘리고 천박하게 먹지 말고 명을 연장하라는 수칙입니다. 무엇보다 60세 이상이라면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매년 조기 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파트 2. 삶의 질을 좌우하는 근육, 근감소증. 나레이션.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든 노년층에게 닥치는 두 번째 위기는 경제적 빈곤보다 무서운 신체적 빈곤입니다. 전문의들은 고혈압이나 당뇨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질병으로 근감소증을 지목했습니다. 근육량은 30세 이후 자연적으로 감소하여 80세가 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급격한 근육 감소는 질병입니다. 걷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거나 악력이 약해지고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근감소증의 주된 원인은 영양 불균형입니다.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고기 섭취를 피하고 물에 밥을 말아 먹거나 김치 등 채소 위주로만 식사하는 습관은 치명적입니다. 전문가 조언,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루 3끼, 육류와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러 1,500에서 2,000칼로리의 열량을 채워라 근육 소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파트 3. 당장 버려야 할 습관, 신체 활동 부족. 나레이션. 전문의들이 꼽은 당장 버려야 할 나쁜 습관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파와 한 몸이 되어 TV를 보는 것입니다. 실제 하루의 대부분을 소파에서 보내는 사례자의 활동량을 분석한 결과 반나절 동안 고작 365걸음을 걷는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저강도 신체 활동은 복부 비만을 유발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단순히 편안히 쉬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뼈를 위축시키고 노화를 가속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동 범위를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동네로 조금만 넓혀도 사망 위험이 대폭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5세가 넘었다면 지금 당장 소파에서 일어나 움직여야 합니다.
파트 4. 노년기에 적합한 운동 베스트 5. 나레이션.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노년기 운동 5가지는 스쿼트, 실내 자전거, 수영, 맨손 체조, 그리고 계단 오르기입니다. 특히 수영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최고의 전신 운동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계단 오르기는 시선을 정면에 두고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밀어내듯 올라라 관절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서터 스탁. 집에서 할 수 있는 벌프 하루 5분 맨몸 운동 루틴 벌프을 소개합니다. 제자리 걷기. 허리를 펴고 발 뒤꿈치부터 닿게 걷습니다. 다리 높이 들기. 한쪽 다리를 90도로 들어버티며 균형 감각을 키웁니다. 스쿼트.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며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앉았다 일어납니다. 백런지. 한쪽 다리를 뒤로 빼며 무릎을 굽혀 하체 근육을 단련합니다. 발 뒤꿈치 들기. 까치발을 들었다 내리며 종아리 근육을 강화합니다. 파트 5. 약물 오남용과 처방 연세의 공포. 나레이션.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영양제와 약. 가론 다다익선일까요? 전문의들은 영양제보다 균형 잡힌 새끼 식사가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굳이 하나를 챙겨야 한다면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D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처방 연세입니다.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약물 부작용으로 생긴 어지러움이나 소화불량을 새로운 질병으로 오해하러 또 다른 약을 처방받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하루에 1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는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낙상 위험을 높여 마치 치매 환자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해결책. 약 개수를 줄이십시오. 여러 병원을 전전하기보다 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관리해줄 주치의 한 명을 정해 약물 처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우스트로. 나레이션. 에이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엘다인입니다. 65세 생애 전환기. 나의 몸과 마음을 점검하고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다면 남은 30년의 인생은 고통이 아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